도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주무부서장인 수도과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과 관연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수도과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하수과장, 공원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수도과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수도과장 배영, 하수과장 윤형호, 공원사업과장 조찬재. 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관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장 배영입니다. 김순길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부재 중인 사유로 사업소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가입니다. 덕계 저수지 부지 매입입니다. 농어촌 공사의 덕계 저수지 용도 폐지에 따라 저수지를 매입하기 위해 금년 2월 한국농어촌 공사와 합동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취득 가격이 당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25억 원보다 37억 원이 증가한 62억 원으로 산출됨에 따라 예산 확보에 따른 사전 행정 절차로 7월 지방재정투자심사,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10월 중 의회 의정협의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 후 2021년 본 예산에 62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 1월 중에 부지를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가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기존 하수처리 시설의 여유 용량 부족에 따라 장흥 공공하수처리장 등 6개소에 대해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흥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1월에 착공하였고 남방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조달청 원가 검토 및 원인자 부담금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7월경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산 옥정 처리장은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광적 하수 처리장 증설 사업은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합류식 관로의 분류하로 오염원을 차단하여 하천 수질 보존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백석 처리 구역 등 9개 처리 구역에 대하여 오수관로 신설 약 120km, 배수 설비 약 3,840가구 및 차직관로 및 로우관로 정비 약 280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2,1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백석 처리 구역 등 8개소에 대해 계속 사업 추진, 유양 처리 분구 등 2개소에 대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며 2020년 회암 처리 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2개소에 대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촌 공공하수 처리 시설 수질 개량 사업입니다. 임진강 단위 유역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하여 2021년부터 신촌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이 BOD 10mg에서 7mg으로 강화됨에 따라 생물 반응조 2,400톤, 증설과 유량 조정조 1,90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법 선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강화되는 방류 수질과 오염물질 총량 규제에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사업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실효 도래 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실효를 방지하고 금년에 덕정 근린공원 및 오산 근린공원 편입 토지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며 나머지 서구 근린공원과 방성 근린공원은 2021년 내에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35 양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하여 도시 지역에 대한 공원 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양주시 공원 녹지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이 중 1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수도가 소관입니다. 353쪽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약수터 안심 서비스는 2015년도부터 경기도 주관으로 우리시 등 10개 시군이 운영하다가
2016년 7월부터 실효성 등의 문제로 경기도에서 운영을 중단한 사업이며 약수터의 수질 개선을 위해 매월 수질 검사 실시, 시설 개선,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고 보조 사업으로 자외선 소독기를 7개소에 기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4개소에 대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54쪽 상수도 보급 추진 계획 보고입니다. 2019년 미보급 가구 현황을 조사하여 현재 20개소 중 1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중 잔여 4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상수도 미보급 가구를 조사하여 공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5쪽 한강 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 시설 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도아리 신설 배수지 공사를 추진 중으로 2021년 6월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업용수 공급 시기에 맞춰 공업용수를 수수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잔여 물량에 대하여는 대륜 발전과 공업용수 공급 협약을 완료하였고 개별 공장에 필요한 공업용수 수요를 조사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도시화에 따른 상수도 급수 대책 마련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현황을 조사하여 현재 배수관 연장 공사를 추진 중이며 도시화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 가구를 수시로 조사하여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차집관로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오지 지역 하수관로 신설 추진 현황 질의 사항과 동일권으로 각종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등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2021년 접경지역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대상지 선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0쪽 하수처리 관련 민원 해소 노력입니다. 만송동, 광사동 하천 주변 상가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하수처리 구역 내 미정비 사업에 대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2035년까지 하수처리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1쪽 하수요금 미납 기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별도 관리 중인 체납액 100만 원 이상 기업체는 총 26개 업체로 6개 업체가 분할 납부를 약속 이행 중에 있으며 10개 업체는 파산 및 폐전 상태입니다. 그 외의 업체는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영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납부 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액 체납 기업체 대부분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임차인으로 지하수 특성상 단수 조치가 불가하며 개별 준공 신고자인 임대인과 실사용자인 임차인의 정보가 상이하여 압류 조치를 위한 개인정보 입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방문 면담을 통해 납부 독려를 하였으며 2019년 5개 업체가 체납금을 안납하였습니다. 향후 임차 사용자에 대한 압류 방안을 강구하고 고액 체납 책임 독려반을 구성하여 체납금을 추징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으며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선 처리를 함께 추진하여 원활한 하수 요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3쪽 하수 처리 구역별 요금 차등제 시행 적극 검토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하수도 요금 차등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7개 시군이며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과 효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51%를 목표로 2022년까지 하수도 요금 인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오우수 분류화 사업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달성 추이를 감안하여 하수요금 차등제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65쪽 기산 공공하수 처리 시설 등 증설 계획 검토입니다. 기산 처리장 증설 사업은 기존 용량 600톤에 250톤을 증설코자
양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2019년 12월 실지 설계 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흥 처리장 증설 사업은 기존 용량 3,000톤의 여유 용량 부족에 따라 금해 800톤을 증설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착공하였으며 2022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6조 공원시설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환경 정비를 위하여 도시공원 25개소에 대하여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고 해충 포획기, 그늘막 등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 녹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 상반기에 공원 43개소를 대상으로 수목 전정 및 시비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제초 및 예초 작업을 5월부터 11월까지 연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67쪽 도시공원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이용객 안전 확보 및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계석 모서리를 정비하고 고사된 관목에 대하여 하저 처리를 통하여 재식재하였습니다. 368조 꽃심기 사업 운영 개선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꽃심기 사업을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꽃심기 조성과 관리의 평가 기준을 축소하여 사업 담당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물관리가 어려운 화분대 조성은 지양하였으며 단연생 초하류 식재 시 가점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꽃심기 사업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369쪽 서구 근린공원 다목적 구장 경사도 위험성 검토입니다. 서구 근린공원 다목적 구장은 산자락 하단부에 위치한 공원부지 특성 및 배수를 위하여 바닥면이 경사가 지도록 설계되었으며 시공 후 측량해 본 결과 2.5%의 구배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목적 구장의 배수를 위해 약간의 경사가 지도록 시공된 사항으로 체육시설 이용의 위험성은 없으나 서구 근린공원 2단계 사업 시행 시 체육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0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공원대책 마련입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도시공원 6개소에 대해서 실시계 인가를 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각 공원 입지 여건, 대상지의 환경성 및 사업성,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공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효 도래 전 인가를 득하고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완료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1쪽 테마가 있는 도시 종합공원 조성 검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도에 시설 결정된 공원 33개소에 대하여 2019년 12월 공원 조성 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공원별 입지 특성 및 주변 여건을 검토하여 테마형 공원, 근린형 공원, 생태형 공원, 레크레이션형 공원 3가지 컨셉으로 분류하여 여러 테마가 있는 도시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재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소장 대신해서 감사를 받으셨죠? 예. 그리고 올해도 대신해서 받고. 네. 네. 아주 업무 파악을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보고하는 거 보니까
뭐 더듬지도 않고 아주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좀 기대를 해도 되죠? 네. 그래서 또 위원장님께서 또 특별히 배려해서 부시장님이 이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과장님이 대신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가 이제 참 민원 최일선에서 이렇게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 덕계 저수지가 지금 보고하는 거 보니까 또 금액이 뭐 상당히 늘어났네요, 그죠? 전에 뭐 예, 25억에서 37억 증가한 62억 원. 이게 어떻게 해서 감정평가가 이렇게 된 거죠? 그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양주시에서 감정평가인을 1명씩 선임을 해서 네. 그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배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뭐 토지값이 토지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근데 62억이라도 그런데도 이제 상당히 이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뭐 감정 평가 뭐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저수지 그 주변 토지 있잖아요. 저수지 밑에 하류 쪽에도 그 농어촌공사 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같이 그거에 다 해서 다 포함된. 다 포함돼서 그 농수로까지 다 이렇게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농수로까지 다 해야 되나요? 그 밑에 그 올라가는데 제당 밑에 여수로 부분까지 그 부지를 다 매입하는 걸로 다 그러니까 그 일대 농어촌 소유 토지는 다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별로 쓸모가 있는 토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류 쪽에 있는 거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또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 하류 쪽에 있는 토지는 단독 필지가 아니고 저수지 지금 제당 윗까지 길게 토지 형태가 그래서 길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따로 분할해서 뭐 안 산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했습니다. 뭐 이다음에 뭐 저수지로 뭐 이렇게 시에서 뭐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저수지보다는 또 다른 방법, 다른 형태로 이렇게 다른 시설이 이제 들어오고 뭐 공원, 수변 공원이라든가 뭐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 주민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서 시행할 걸 보는데 여튼 그것도 잘 추진해서 부지가 매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이제 하수도 사용료 감면비를 좀 받는데 3억 정도 되네요, 그죠? 2019년도 감면액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그 조례에 있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감면돼주고 모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경상 수지 비율이 뭐 좋아지지 않겠네 본인이 보니까 그렇죠. 현재 그 경상 수지 비율이 이제 수도는 상당히 괜찮은데 이제 하수는 뭐 20% 정도 되나요? 지금 27%입니다. 27%? 그래서 5년 동안 우리가 이제 요금 현실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가 2년 차죠. 예, 올해 2년 차입니다. 2년 차. 170원씩 예,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2022년까지 51%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상 그 요금 체계로 봤을 때는요. 그 51%는 가능한데 요즘에 저희 하수도 분야 쪽에 사업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처리장하고 관로 사업에 뭐 국비라든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매칭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투자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51% 애초에 잡았던 계획이 조금 어려움이 좀 있다고 국비 사업해서 또 사업하다 그 남는 그 반납금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는 반납 안 하고 안 하죠. 안 하고
아니, 반납은 하는데요. 가능하면은 그 사업 범위 내 안에서 그렇지. 반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그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좀 주민 입장에 서 가지고 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이제 본의원이 늘 관심 갖고 얘기하는 뭐 오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그 국비 반납금을 가지고 뭐 전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알았습니다. 그럼. 아니, 그 사업 부지 내에서는 범위 내에 하는데요. 최대한 그 사업 부지 인근까지는 좀 사업 반납 안 하고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그것도 적절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제 그, 그 오지 지역은 이제 늘 이제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과장님? 예예. 그래서 이제 오지 지역도 750페이지 보면은 이제 오지 지역 하수관로 신설 추진 현황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보고하는 거 보니까 국비도 많이 좀 확보를 해서 하겠다, 공모도 하고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성과는 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그 황방리 쪽에 그 제출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좀 그렇고요. 요번에는 저희가 상당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좀 그러니까 황방리 같은 경우도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추진해 주시고요. 예예예. 그리고 이제 또 오지 지역에 있는 분들 늘 뭐 민원 많잖아요.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적절하게 그 사업소에서 적극 행정으로 해서 추진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뭐 토지주가 뭐 동의를 안 해주면 뭐 오수관로를 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의원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 민원 때문에 그 오수관로 팀에 가서 보니까 그 판례가 있더라고요. 판례가 있는 걸 판례를 보니까 뭐 도로로 돼 있고 또 토지주가 과대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리고 그 도로로밖에 관을 묻을 수 없다면 관을 묻어도 된다. 그리고 나중에 그 보상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조정해서 뭐 판결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맞는 거예요? 그런 판례는 저도 봤는데요. 네. 이 대법원 판례 부분은 또 약간 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추후에는 그 다툼의 소지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가능하면은 토지 동의를 받는 쪽으로 해가지고 무리 없이 좀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대법에 대한 부분이 좀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뭐 동의를 이제 안 해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과다하게 요구하고. 예. 그래서 꼭 설치될 때도 이제 그렇게 설치를 못 하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죠? 아까 뭐 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공원 사업까지 좀 보겠습니다. 759페이지 동료 내분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그 공원이 262개나 있네요. 262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던 공원도 다 공원 관리과로 넘어갔습니까? 예, 기존의 덕혜공원 같은 곳 하던 데하고 저희가 이제 화장실을 넘겨주고 공원 관리는 저희 공원사업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원 유지가 많이 산재돼 있고 또 인력은 또 한정이 돼 있고 유지 관리가 상당히 힘들 텐데 그 공원 유지 관리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옥정공원, 뭐 선돌공원, 대형공원도 있고 또 공원에 그 시민들이 많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괜찮아요. 근데 외지구 이런 데는 시민들이 안 가게 되면 공원이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상당히 좀 지저분해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올 겨울에 날씨가 안 추워서 해충도 죽지도 않고 또 올 여름에 날씨가 상당히 덥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보면은 뭐 모기에다가 뭐 오늘도 요새도 계속 한여름 날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래서 무슨 그 공원 유지 관리하는데 뭐 대책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공원 그 관리는 제초 관리, 일반 그 청소, 그 해충 그 병충해 관리 등 이렇게 그리고 시설물 관리 등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 많은 근제 그 민원은 해충이 최고 많이 빈번하게 그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드리는 겁니다. 해충 퇴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기존에 방제기가 2대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4월 20일부터 지속적으로 그 공원하고 가로수에 대해서 그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시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을 하다 보니까 공원하고 그 가로수만 하기에도 좀 사실은 저희가 그 장비라든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해충을 방제를 해도 이게 하루 이틀 지나가면 또 산 쪽에서 날아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의 녹지 부분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그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공원 부분만 되다 보니까 이제 일제 방역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 산재되어 있는 공원을 우리 공원사업가에서 수시로 이렇게 좀 다녀보나요? 왜냐하면 뭐 공원이 그게 이제 시민들이 가면 조금만 잘못돼 있어도 특히 이제 의원님들 전화가 와요. 이제 본인은 나가 보면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도 뭐 조금만 좀 뭐가 좀 부서졌다든가 뭐 이렇게 훼손됐다든가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 공원사업가에서 그 수시로 좀 이렇게 뭐 순찰이라고 하나요? 한번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원 관리하는 인원들이 청소라든가 하면서 수시로 망가진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이제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그 또 시민들이 각자의 그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리하시고 뭐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특별히 좀 교육을 시켜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뭐 우리 사업소로 전화를 해서 바로바로 좀 이렇게 보수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해천 일동의 그 일성 투르라프트 앞에 그 어린이공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장기 밀집행공원으로 그 좀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좀 밟고 있고요. 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토지를 매수를 좀 했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그 토지 보상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7월 그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토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뭐 전에 의정협의 때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도시에 있는 공원은 앞으로 좀 조성할 때 지금 우리 양주시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도 해천일동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사무소 주변에 저녁에 가면 차 세울 자리가 없어. 그래서 그런 공원도 최소한 지하 1층이라도 해서 주차장이라도 만들고 뭐 돈 받는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그게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어린이공원에는 주차장 들어가는 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 지금 근린공원사 그러니까 과장님 어렵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방법을 찾아서 거기 어린이공원이다. 지금 뭐 어린애들이 이제 부모하고 같이 대부분이 이제 공원에 가지 혼자 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큰 애들 빼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좀 과장님 걱정하는 만큼 안 하셔도 법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법을 좀 바꾸서라도 진짜 주민이 공원이 주차장 뭐 교통안전 보고 오면은 최소 한 면 만드는데 최소 5천만 원 이상이에요. 한 대 만드는데 토지 대금하고 공사비하고 어떤 데는 지난번에 해초삼로 옴상마을은 1억이더라고. 47대 세우는데 47억. 그런 거 생각하면요. 돈을 예산을 거기다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그 시를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훨씬 더 잘된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도 그 주변도 빌라도 지금 많이 졌어요. 또 주변에 빌라도 질 테고. 그러면 분명히 주차장이 부족해서 시나 또 의회 주차장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 사전에 그런 거를 좀 해소 방법으로 해셔야 되고 과장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양주의 하수광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죠? 네, 하숙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현 상수분구 하고 있고요. 청담천 차지갈로 개선 사업하고 있고요. 회암천 차지갈로 개선하고 있고요. 노후 하수갈로 그 긴급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노후 하수갈로 일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 하수갈로 정비 2단계 사업 현재 용역 중인 게 있고요. 그 은현 처리구역 2-2, 옥정 처리구역 2-2, 회암 처리구역 2-2, 그리고 일령 처리분구, 백석 처리구역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몇 프로 정도 양주 전체를 따졌을 때 몇 프로 정도 하신 거예요? 오수 분류율이 지금 현재 76% 정도 됩니다. 76%. 예, 그럼 전 지역에 걸쳐서 다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사업하고. 예, 광적은 다 끝난 건가요? 광적은 지난 민간 사업으로 해서 다 완료는 했습니다. 그 준공 처리했어요 다? 예, 싹 끝난 거예요? 다 마무리했고요. 부분 토지 동의 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마무리 조금 남아 있습니다. 사업은 다 마무리된 걸로 하고요. 배수 설비 부분만 좀 남은 게 있습니다. 배수 부분만 좀 못했다. 예, 백석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백석은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올해 예산은 다 내려왔는데 2021년에 마무리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69%입니다. 어디 지역이 마무리되고 어디를 하고 있나요 지금? 안 한 데는 어디고? 그 백석 지역이 전부 다 하고요. 방석리하고 오산리 지금 지역만 몇 구역으로 나눴죠? 백석? 지금 6구역 분구로 나눴습니다. 6분구로 나눠서 예. 지금 처리가 된 데가 다 4개 분구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됐고요. 네네. 배수 설비만 일부 남아 있고 그 본가는 다 마무리됐고요. 방석리하고 오산리 부분의 일부만 좀 남아 있습니다. 방송리하고 오산리 부분만 예, 일부 예. 남았다. 예. 방송리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석리는 지금 현재 그 지방도 360호선 그 횡단하는 부분 때문에요. 네. 그 부분이 좀 그 지작물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 부분이 좀 난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계 변경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 5리 제가 봤을 때 방송 5리, 방송 1, 2쪽에 방송 2리는 다 했습니까? 신촌마을, 방송 4리, 산성마을. 산성말은 진행 중이고요. 산성말은 거의 진행 중이고 방송 5리 4리 그 지방도 360호선 그 인근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0번 도로에 걸쳐 있는 동네는 방송 5리, 방송 1, 2, 2리, 3리, 무태안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방송 4리는 저쪽에 산성마을이죠. 산성마을 하고 있습니까? 산성말은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언제쯤 준공 볼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방송 4리 쪽에요. 네네. 지금 현재 본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요. 배수 설비 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올 하반기에는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본관을 다 까셨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깔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느 지역을 깔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산성말 깔고 있습니다. 새로 거기하- 낸 길이요? 예? 새로 낸 길 쪽에. 예. 그리고 밑으로. 마을 안쪽은요? 마을 안쪽에는 지금 그건 민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편하게 대답하세요. 예. 그 부분 지금 그 마을 안길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방송이 전체가 올 연말이면 끝난다. 그 말씀이세요? 배수 설비만 좀 남을 것 같고요. 네. 예, 본관은 다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배수 설비를 예를 들어서 뭐 원인자 부담금을 낸다든지 뭐를 했을 때에 배수 설비를 하거나 하면은 개인이 기준이 있죠. 기준 그러니까 배수 설비 신고- 예, 신고를 그러니까 개인이 해서 그냥 저희가 이번에 사업하는 거 말고 네. 개인이 배수 설비 신고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게 기준이 어때요? 하수 처리 구역 내 예. 처리 뭐 다 지금 예. 거의 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구단위 뭘 해서 근데 빠진 데 빼고는 응? 네. 다 지금 거의 다가 포함되고 조금 가구수 별로 없고 이런데 좀 공사하기 아주 어려운데 우리가 설계 반영 예전에 못했던 지역 빼고는 전부 다 포함이 됐다고 봐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단위 때문에 못하는 구역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빼고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뭘 했는데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되는 대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설비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주 관로가 있고 본관로가 있고 그 건물이 지어지는 곳에서부터 뭘 하면은 뭐 몇 메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뭘 한다. 기준을 정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은 뭐 내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 있는데요. 하수 처리 구역 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 공원관로에다가 연결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유입제 허가라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개인 하수 처리 쉽게 말씀드리면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그렇죠. 있습니다. 뭐 너무 멀거나 예. 과도하게 뭘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직 시설이 우리가 주 관로라든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가가 났다든지 이러면은 또 개인 처리 시설로 뭐 네네네.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본 관로까지가 뭐 100m, 150m 되는데 뭐 다 시민들이 다 인허가 내는 건데 그거 하고 싶으면 원인자 부담금 내고 거기다 갖다가 150m인 데다 갖다가 붙여서 뭐 설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준공 받을 수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저희가 왜냐면 그- 이게 예.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든지 하면 그렇잖아요. 누구는 관로가 가까이 지나가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뭐 관로가 멀어서
뭘 하면은 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건물 하나 짓는데 뭐 한 4억, 5억 들였는데 이거 원인자 부담금 좀 내고 뭘 해가지고 사업하려고 이렇게 관로하고 그러는데 1억이 넘게 들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작년 올해.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걸로 한 10여 건 정도 됩니다. 그죠? 뭐 예. 누굴 뭐 특정인을 뭘 말씀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다 우리 시에 불평 불만을 하고 또 와서 문의하고 그러면은 원칙적인 얘기인데 이 원칙이 맞질 않는 거예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기준은 정해놓고 뭘 하되 주변하고 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하고 시민들도 내가 뭐를 사업을 해서 이 정도면 정당하다. 원인자 부담금이 됐든 사업을 하는 게 정당하게끔 뭐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뭐 각 의원님들도 다 그런 민원 많이 받고 아마 말씀들도 하시고 그럴 거예요. 참 표현하기도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나.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뭘 해야 된다.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뭐 이 산정 방식이나 뭐를 봤을 때에 뭐 이걸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틀리게 했다고 보여지지 않죠. 다 공식적으로 뭘 해갖고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뭘 했는데 우리가 그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우리 31개 시군 중에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금년 해가지고 첫 번째입니다. 네? 금년에 계상해가지고요. 인상해가지고 첫 번째가 됐습니다. 네. 1, 2번째입니다. 1, 2번째.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이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산정하는 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아까도 그 임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현실화율을 51%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현재 국비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하수 처리 분야에 대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이 상당히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원인자 부담금 산정하는 부분에서 좀 그냥 요 금년에는 작년 금액으로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서 또 하려고 그러면 투자된 비용이 그만큼 계속 상승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입장에서 또 추가로 그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올라갈 것 같아서 금년에 부득이 산정을 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뭘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3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예.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구리나 남양주 정도를 보시자고. 우리보다 적습니까? 큽니까? 크죠? 예. 훨씬 면적도 적지 않습니다. 광범위합니다. 에? 이런 데는 한 200만 원 초반, 한 170만 원대. 또 어디 비슷한 데 한번 찾아볼까요? 안양시, 시흥시보다 우리가 큽니까? 적습니까? 큽니다. 저희가 커요? 아니 안양시가 더 그렇죠. 크죠. 예. 이게 뭐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관계법에 보면 하수도법의 61조의 원인자 부담금 등을 보시면 공공 하수도 개축 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다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이. 저희가 또 이제 조례로 정해갖고 뭘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을 무조건
법의 산정 방식이 이래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아까 다 연계된 얘기예요. 처음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67%를 해가지고 100%가 달성되거나 뭐라고 그러면 이 원인자 부담금이 띱니까 안 띱니까? 예를 들어 100%를 다 했어요. 예, 그죠? 예, 예. 관로공사한 거, 지금 처리장 증설하는 거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거든. 왜냐면은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상승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도 또 상승해요, 같이. 예. 그럼 제가 아까 뭐 다른 지자체를 뭐 예를 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그런 지자체들도 면적도 넓고 인구도 있고 개발 어떤 여건 호재도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을 새롭게 좀 우리가 좀 만들어 봐야지 않나. 이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과도하게 원인자 부담금을 이거 해는 거는 뭐 세 수입하고도 이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국비를 보조받고 시비 포함해서 뭘 하고 그러는데 이 좀 개개인들이 특히 무슨 뭐 어디 개발을 통해서 뭐 하고 그러는 거는 뭐 안 받을 수 없는 저거지만 다 누구나 내야 되는 부분이면 개개인들이 뭘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너무 이거 과도하다. 계속 이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개선하거나 바꿀 수 있는 방법론이 있나? 그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원인자 부담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의 검토를 해가지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정리 좀 해보고요. 그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입제 허가라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짧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악취에 대한 민원이 또 있더라고요. 알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반 시설이 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개인 개발 행위로 인해서 관로를 또 묻기는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기준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내부적인 기준으로 해서 그 발생량에 따라서 뭐 1톤 미만이면은 50m 이내는 연결을 하고 50m 이상이 될 때는 연결 안 하는 걸로 한다든지 10톤은 100m 또 20톤은 150m 이런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좀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저 도시계획상 그 용도 지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걸로 해가지고 근본에 이번에 용역 발주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제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관로를 최대한 미리 깔아놓는 걸로 해가지고요. 지금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뭐래서 상식선에서 시민들이 보기에 이 정도는 내가 부담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뭐 취득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야 이게 다른 지역 이거 알아봤더니 이게 뭐 다른 지역에 배가 넘게 원인자 부담금을 내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관로가 뭐 100m, 200m씩 끌어다가 이거 사업을 하는데 이게 뭐 양주에서 살겠어 이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슨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를 기준을 좀 잡고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국비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하고 시비 들여서 정말 전 지역에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지만 이 시민들 간에 지역 간에 이런 형평 안 맞고 또 다른 지자체하고의 어떤 이런 형평 이런 부분을 반드시 행정에다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뭐 처음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도 지금 뭐 다 바쁘셔서 그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기준, 합리적인 어떤 그 비용 이런 부분을 반드시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수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